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드디어 어젯밤에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헤드라인 CPI는 보시는 것처럼 5.2%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5.0%가 나오면서 전달에 비교해서는 무려 1%나 하락을 했어요. 그런데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측치 그대로 이 5.6%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살짝 아쉽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 CPI가 발표하고 나서 장이 초반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결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0.85%니까 1% 가까운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어제 장 초반에 뭐라고 글을 남겼었냐면, 만약에 이 시장이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이 약세로 흐른다면은 당장의 이 CPI 발표에 의한 하락이 아닌 그 다음 단계를 우려하는 시장의 반응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이 나스닥 움직임이 어떻게 흘렀는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다시 좀 빠지다가 회복을 했고, 그리고 거의 장 막판으로 흘러갈수록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S&P 500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던 것인데, 이 떨어졌던 시간을 보면 대략적으로 새벽 3시 이후에 요때 이 하락의 원인이 발생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럼 이 어제 새벽 3시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? 요 기사를 보시면 어제 새벽 3시에 이 3월에 있었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, 거기에서 이 연준이 연말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이런 우려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다른 기관이나 언론에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연준이 스스로 직접 이렇게 연내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되니까 이 투자 심리가 돌연 악화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하락 마감으로 이끌었다고 보여집니다. 그런데 어제 이 FOMC 의사록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주요 키워드가 하나가 있어요.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불확실성입니다. 그래서 이 기사에도 이 경기 침체라는 단어와 함께 지난 회의록보다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더 늘어났는데, 이번 회의록에서 이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15차례나 사용이 됐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확실성입니다.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, 뭐 물론 이 강도는 다르지만 코로나 때를 들 수가 있어요. 2020년 3월에 이 코로나의 공포가 크게 다가왔었는데, 그 공포가 다가오면서 뭐 코인 시장 증시할 것 없이 정말 큰 폭의 폭락이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. 그런데 사실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이 코로나 이후의 삶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그때 그렇게 크게 뭐 떨어질 일이었나? 라는 생각도 좀 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때는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, 또 얼마나 이 희생자가 나올지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정말 극에 달았던 상황이었어요. 그만큼 이 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, 지금 이 연준이 그 불확실성을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이 연착륙이 됐든 아니면 진짜 뭐 경착륙이 와서 깊은 침체에 빠지든 이 경기 침체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는 걱정을 해야 되나,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설령 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 다음 수순까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경기 침체가 걱정할 것은 못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일단 어제 이 CPI 발표를 보면 어쨌든 이 3월의 CPI가 예상보다 하회를 하면서 5.0%가 나왔고, 이것은 22개월 내 최저치에 해당하는 수치예요. 그렇다면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월가의 예상을 밑돈 미국의 물가지수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끝이 보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연준이 앞으로 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도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은행의 위기가 금리 인상으로부터 비롯이 돼서 반대로 이 국채, 이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평가 손실로 이 은행의 위기가 찾아왔던 거예요.
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연준이 이 금리를 올리는 것도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고,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지금 물가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연준에게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 이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니까 이 기사를 보시면 이 물가 둔화 소식에 바이든이 환호를 했다라고 하면서 바이든이 직접 이 인플레 싸움이 진전되고 있다라고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바이든이 이 기사를 또 보시면 4월 10일이니까 며칠 전에 이 MBC 인터뷰에서 2024년, 그러니까 내년 이 대통령 선거 출마에 도전 의사를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을 했어요. 그러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이 인터뷰를 통해서 도전 계획은 있다라고 그 의사를 밝혔습니다. 그렇다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든이 선거에 나와서 승리를 잡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 표도 얼마 전에 보여드렸는데, 대통령 해가 있었던 해는 이 주식시장이 11% 정도 상승을 했었고, 만약에 이 대통령 선거 때 재선이 된다면 그 상승률은 조금 더 올라가서 13% 정도로 더 큰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이것을 봐도 지난 과거에, 그러니까 1928년부터 2016년도까지 이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하락보다는 상승했던 적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이 대선이 있었던 해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까지도 이렇게 상승을 보였던 해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고, 이 바이든 역시 이 선거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부양책을 내놓더라도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할 거예요. 그리고 또 이것을 보시면 요 달러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, 요 지금 시간을 보시면 이렇게 급락을 한 시간이 어젯밤 9시 반이니까 정확하게 이 CPI가 발표된 직후 이렇게 이 달러 지수는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 달러 지수는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, 보시는 것처럼 이 달러 지수와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 반비례 관계, 그러니까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길 보시면 뭐 이때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달러 지수는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지금은 반대로 이렇게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한 달의 움직임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얼마 전 4월 5일까지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재차 좀 올랐었는데, 지금은 이때보다도 좀 더 떨어지면서 이제 이 추세대로 간다면 10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. 그래서 아무튼 어제 이 CPI 발표로 이 달러 지수는 급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또 이 기사를 보시면 연준은 뭐 올해 말에 완만한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고 얘기를 하지만, 어떻게 보면 이건 연준의 바람이 들어갔을 수 있고 실제로는 경착륙에 이 경기 침체가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뭐 연착륙이든 경착륙이 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또 이 연준은 그 경기 침체를 막아내려고 그 노력에 의해서 또다시 이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자산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. 또 재선을 위해 이 바이든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고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베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설령 만약에 더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버틸 수 있는 내 투자 체력만 건강하면 돼요.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인 시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동성입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매크로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이 유동성이 증가할 일만 남았다라고 보여요.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은 비록 어제 이 미 증시는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 시장은 이렇게 뭐 소폭이지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이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 웨이.